이번 시간에는 10장 한국의 근대 간호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근대 병원들. 우리나라의 서양 의료가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한 것이 1876년 병자 수호 조약 체결 이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약 체결에 따라서 조선과 일본의 무역 계양장에 전염병이 자주 발생을 해서 일본 거류민과 무역에 큰 지장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 일본 국민들의 어떤 그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부산의 재생의원이죠. 일본인들이 세운 이 의료기관은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지만 한국인에게도 의료 혜택을 주어서 처음으로 근대적 보건의료를 선전하는 역할을 한 병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84년 12월에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 그때 지금의 우체국의 전신인 이제 우정국을 설립하는 날이었죠. 그 당시에 그 민비의 조카인 민혁이 칼에 3군데를 찔려요. 이제 자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영락 없이 조선의 그 치료 방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죠. 그때 그 당시에 독일 공사관이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공사관한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 온 사람이 알렌이에요. 그래서 이 알렌이 와서 그 칼에 찔려서 환부가 벌어지잖아요. 벌어진 곳을 그 바늘하고 실, 명주실로 해서 꿰맸어요. 꿰매고 나서 이제 통증 치료는 아편으로 주사를 놨죠. 그러면서 한 그 3주에서 한 달 내에 3주 정도는 이제 지났죠. 그러면서 민혁이 살아납니다. 그때 민비가 서양 의학이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고종에게 제의를 하죠. 그래서 그때 세운 그 최초의 국립병원, 외국식 서양식 국립병원이 바로 제중원이에요. 초기에는 광해원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제중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시설이자 군진 의료시설이고 의학교육시설이자 근대화된 의료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청일전쟁 및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어려워서 1894년에 문을 닫아요. 그리고 한일합병 이후에 일본이 그 제중원을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하다가 그 미국의 선교사들의 에비슨이 있어요. 세브란스 초기 병원장이죠. 그분이 그 미국에 가서 조선에 이러이러한 좋은 병원이 있는데 식민지화가 되어서 일본에 합병되게 되었다. 이 병원을 뺏기게 생겼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거금을 투여를 해서 일본으로부터 삽니다.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탄생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1899년에 대한제국 정부는 다시 국립병원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부병원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내부병원은 주로 빈민구료, 감옥소 구료, 전염병자 구료 등을 담당했습니다. 내부병원은 후에 광재원으로 개칭이 되면서 1907년 대한의원이 설립되면서 통합이 되었어요. 대한의원은 그전까지 국립병원과는 다르게 국가의료, 의학교육, 위생행정을 하나로 통합하여서 대민진료 활동은 물론 간호사, 조산사, 의사, 약사를 양성하는 교육기능과 공중보건 활동도 담당했습니다.
한편 조선이 서구 여러 나라와 수교를 맺은 이후 많은 선교 의료인이 전국 여러 곳에서 의료 사업과 선교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18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선교 의료는 1890년대에 포교의 지역적 범위가 확대되고 선교 의사의 수도 늘어났고 1910년까지 우리나라 곳곳에 선교 병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2절 개척기 서양 간호사들. 우리나라의 서양 간호사.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간호사업이 태동할 수 있었던 것은 1891년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서양 간호사인 에밀리 히드코트를 비롯한 엘리자베스 웹스터, 안나 제콥슨, 에스터 쉴즈 등의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은 너무도 큽니다. 서양 선교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의료기관을 설립하면서부터 선교 간호사들도 한국에서 활동하였죠. 그중 첫 인물이 영국 성공회 선교부의 간호 사업을 위해서 1891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히드코트였습니다. 이듬해 여의사 쿠크와 함께 서울 정동에 부인들을 위한 진료소를 개설해서 봉사하고 1896년 귀국하였죠. 이 병원이 나중에 성 베드로 병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1893년부터 성 베드로 수녀회의 간호사들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같은 영국 간호사인 웹스터는 1892년 성 베드로 수녀회의 수녀 5명과 함께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서울에 있는 영국교회 선교부 산하에서 나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5년간 봉사했어요. 듣도 보도 못한 먼 나라 이 조선에 와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봉사하다가 결국은 나병에 걸려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죽게 되죠. 1895년 내한한 제콥스는 미국에서 간호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서울 구리개에 있는 제중원에서 2년간 봉사하다가 전염병으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개척기의 간호사 중 쉴스는 나이팅게일식 간호교육을 철저히 받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5년간 헌신적인 간호활동을 하고 모범적인 간호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최초의 간호사 단체를 조직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간호사가 근대 시기 한국 간호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신적인 봉사로 간호사업의 내용과 체계를 확립하였고, 둘째, 처음부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간호를 통해서 한국 간호사업의 현대적 간호교육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비약과 혁신으로 간호사업 육성과 더불어 초기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을 높이는 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3절, 한국 간호교육의 시작. 정동 보구여관 간호교육. 한국의 첫 번째 간호교육은 현재 이화여대 간호대학의 전신인 정동의 부인병원인 보구여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보구여관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902년 미국인 마가렛 에드먼드는 정식 간호교육을 받은 여성이에요. 한국에서의 간호교육을 위해서 파견된 간호사였죠. 1903년 최초 입학생은 병원에서 보조 역할을 하던 6명의 기독교인 여성들이었습니다. 도중에 탈락자가 많아서 1908년에 김마르다와 이 그레이스 2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학년의 간호사의 자격, 인체 골격, 순환, 혈액검사, 병원 규칙, 찜질, 침상 만들기, 환기, 수술 준비, 저명인사의 일상 회고, 이러한 교과목을 이수해야 했고 2학년에는 응급, 치과, 식이요법, 상과, 해부, 나이팅게일 생애, 3학년에는 위생, 이비인후과,
열, 수술, 외과 드레싱 준비 등을 학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은 초기에는 12시간 근무제로 해서 강의와 실습을 병행했고 내용은 붕대법, 침상 만들기, 목욕법, 투약, 간단한 식기 준비, 활력징후 측정, 증상 기록, 특수약물 투여, 세척, 찜질, 드레싱, 약 도포, 마사지 원리, 사후 처치 등이었죠. 그 후에 의학 과목이 더욱 자세하게 세분화가 되어서 첨가가 되었고 간호학 과목도 늘어났고 이러한 전공 과목 이외에도 성경, 음악, 산수, 국어, 한문, 영어 등을 배웠습니다. 이는 간호학 공부를 위한 기초교육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해야 했기 때문에 국어, 산수, 영어 등을 배울 수밖에 없었죠. 자, 교수의 수가 적고 교과서가 부족했죠. 그래서 또 언어 장애가 있어서 주로 method instruction, 그러니까 임상 지도, 칠판 사용, 동료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시했고 교과서는 거의 없는 상태였겠죠. 그래서 이화 학당에서 한글 번역한 생리학이 유일한 교과서였습니다. 그 후에 고열 환자 간호와 환자시기 조리법을 번역해서 팸플릿 형태로 인쇄해서 사용했고 의과목의 교육 내용과 미국의 간호학 서적을 번역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1906년 1월 25일에는 한국 최초의 가관식이 보구여관 대기실에서 보구여관 간호사 양성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행을 했습니다. 한편 환자를 돌보는 직업을 가진 여성을 의미하는 널스에 해당하는 한국 명칭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문을 사용해서 간원이라고 칭했어요. 자,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돌볼 간이죠. To take charge of, watch over라는 뜻이고 이 호도 뭐예요? 돌보다라는 뜻이에요. To aid, protect and guard. 그리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멤버의 의미를 갖는 그 원이어서 자, 간호원이라는 명칭이 탄생하게 된 계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선교 간호사들이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했고 사용했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간호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 간호교육. 올리버 에비슨이라고 한 사람은 의사였어요. 1893년 재중원 담당 의사로 부임한 이래 한국 여성을 간호사로 양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선교본부에 간호사를 요청했죠. 1897년 한국에 온 간호사 슐스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1906년부터 간호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학생의 입학 자격은 기독교인이고 한글 및 기초 산수를 획득한 자, 기초하고 한글은 어느 정도 그것을 배운 자죠. 학교의 규칙을 지키기로 서약한 자에게 주어지고 입학 자격의 일정한 수준의 학력을 요구하지 못한 것은 당시 기초교육을 제대로 받은 여성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간호학교는 개교 이듬해인 1907년에야 비로소 2명의 학생이 1908년에는 7명의 학생이 입학을 하였죠. 그해 6월 12일에 제1회 가관식을 거행했으며 임상실습은 남녀 내외과 병실, 수술실, 부인과 진료실, 외래진찰실 및 산부인과와 공중보건 간호실 등에서 했습니다. 1910년 50명의 학생 중 김배세가 졸업하게 되었어요. 지금의 연세대 간호대학의 전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1층에 가보시면은 1층에 이제 홀이 있죠. 누구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홀이 있는데 그 중앙 홀에 그
역사관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에비슨이라고 하는 에비슨 선교사하고 알렌, 그 다음에 슐즈 등 여러 명의 서양 선교사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가 거기에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그 연세대 병원 세브란스, 신촌 세브란스를 혹시 가게 된다면 1층에 그 전시되어 있는 이분들의 사진과 업적을 꼭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대한의원 간호교육. 우리나라는 1907년에 이르러서야 정부 산하에 대한의원을 설치하고 산파와 간호부를 양성하게 되었어요. 맨 처음에는 간호부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간호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정부가 여성에게 간호교육을 시작한 것은 간호교육 역사뿐만 아니라 여성 직업 교육 역사에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대한의원의 설립 목적은 위생, 의육, 치병. 의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사를 교육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치과와 관련된 병을 치료하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치료부, 교육부, 위생부의 3부서를 두고 교육부에는 의사, 약제사, 산파, 간호부를 양성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서 편찬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대한의원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간호교육의 효시가 되었지만 초기 교육 기능은 의도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했다고 합니다. 1910년까지 정식으로 졸업시킨 의료 인력은 의사 18명 뿐이었죠. 1908년 대한의원은 간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간호부를 양성하고자 한국 여성 중에 견습생을 모집했으나 졸업생은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대한의원은 1909년에 의사, 약제사, 산파 및 간호부의 양성을 위해서 부속 의학교를 따로 두도록 법규함으로써 의료인력 교육 기능을 강화했죠. 간호과 및 산파과의 수업 연하는 2년으로 입학 정원은 간호과 20명, 산파과 10명으로 했고 입학 자격은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품행이 단정하고 신체검사 및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로 제한했어요. 입학시험 과목은 간호과, 산파과 모두 독서와 작문이었고 학생들의 수업료, 식비, 피복비, 잡비 등을 관비로 지급해주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설립한 거 보면 의사, 약사, 산파, 간호부를 양성하여서 소중한 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가 확고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죠. 이상의 간호교육 기관들은 한국 간호교육 역사의 기반이 되었으며 간호교육의 체계적인 정규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